아니라 이렇게 이제 환급하고 이자를 같이 내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알죠? 그래서 그 좀 사례도 연습을 해보려고요. 자, 보시죠. 자, 회사가요. 재산세 환급액을요. 500원을 받았대요. 재산세 환급액 500원 수령. 자, 수령했는데 여기에 국세 환급 가산금이 30원이 포함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당초에 많이 냈던 재산세는 470원이었던 거야. 470원. 470원인데 470원을 많이 낸 게 너무 옛날이야. 옛날. 과거.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470원 많이 낸 거 돌려주면서 늦게 돌려줬으니까 이자까지 30원을 줬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는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되는 세금이니까 얘는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을 더 됐겠죠. 470원이 많이 냈었을 때. 그러면 얘는 돌려받으면 입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익이 제로니까. 하지만 국세 환급금 이자는 그게 송금에 산입된 세금이든 송금에 산입되지 않은 세금이든 다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할 거예요. 어떻게 출제할 거냐면 회사는 차변에 현금 500, 그 다음에 대변에 다 수익으로 잡았겠죠, 여러분들. 수익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자, 근데 세법은 이 중에서 470원만 수익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470원만 수익이 돼야 되고요. 나머지 30원은 영원히 수익으로 보면 안 되겠죠. 국가가 미안하다고 이자 쳐서 주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냥 현금 470원은 수익이 맞지만 현금 나머지 30원은 영원히 우리가 수익으로 보지 않을게. 그걸 자본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오류 수정 분개해 보면, 자, 차이가 나는 게 일단 수익이죠, 수익. 자, 수익이 대변이면 우리 수익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장부는 수익을 얼마 증가시켰냐면 500을 증가시켰고요. 근데 세법은 대변에 470만 있죠, 여러분들. 470. 이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류 수정 분개를 끊으면 네, 수익이 세법이 30이 차감 감소돼야 되니까 차변으로 알죠? 요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법상 수익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세법상 수익이 감소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입금 불산입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입금 불산입 하시면 되겠고요. 입금 불산입 하시면 되겠고. 근데 또 차이가 나는 게 대변에 자본이라는 게 있죠. 세법은. 근데 장부는 자본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자본이 대변에 있다라는 건 증가잖아요. 맞죠? 근데 장부는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았죠. 0. 근데 세법은 자본이 30이 증가해야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본이 0에서 자본이 30이 되려면 자본이 증가해야 돼요. 그럼 자본의 증가는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가죠, 대변. 30. 기타죠, 기타.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할게, 이제. 그렇죠? 워낙 맨날 계속 해가지고 이제 팔 아파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입금 불산입, 국세환급 가산금, 30 기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알죠? 근데 만약에 얘가 뭐일 수도 있어요. 얘가 만약에 내가 당초에 냈던 세금, 당초에 냈던 게 벌금을 많이 낸 거야. 그럼 벌금은 대표적으로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럼 많이 내서도 송금으로 인정 못 받았으니까. 맞죠? 그걸 돌려받았을 때 이거는 입금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벌금이래. 그럼 얘가 벌금이면, 만약에 얘가 벌금이다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벌금이면 여기가 얘도 자본이 되는 거예요. 맞죠? 벌금 대표적으로 송금으로 인정받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요걸 다시 환급이 됐다고, 그게 입금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 벌금 더 내는 거 송금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벌금 환급받았다고 수익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세금을 내는 결과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알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500원이 기타고, 알죠? 차이는 없어요. 그게 송금으로 인정받은 세금이
이자랑 같이 들어왔냐? 차이는 없는데 금액의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 중에서 우리가 470원은 수익으로 인정을 하니까 지금은 인정 안 하는 거니까 전부 다 이제 입금 불산입이 되는 거고. 자, 됐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자산의 평가 차익 할게요. 자, 여기는 은근히 최근에 단기 매매 증권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자, 자산의 평가 차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자, 이미 했었는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평가 이익이든 평가 손실이든 세법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실현되지 않은 거니까 닥쳐라. 그렇죠? 세법은 추정되기 싫어한다. 명확해야지. 시가 그거 추정이잖니 놈 새끼들아. 맞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임의평가증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증이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증은 평가이익이라는 뜻이에요. 평가를 증가시켰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이익은 인정하지 않아요. 알죠? 하지만 예외는 말 문제로 종종 내니까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예외. 자, 예외적으로요. 만약에 우리가 법률 있죠? 법률에 따라 가지고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우리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이라고 해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고정자산이다라고 합니다. 알죠?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가가치세법은 고정자산이 감가상각자산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신고서 할 때 여러분 좀 주의하시라고. 아무튼 요거고요. 그럼 우리가 법률에 특히 우리 보험법이나 그 보험업법 있죠. 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그 회사 그 사람의 자산을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그러면 시가로 평가를 해요. 자산을 평가할 때 보험법, 법. 거기는 회계가 아니라 법입니다. 그러면 보험법 같은 데에서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데 세법이 닥쳐라 이놈 새끼야. 이렇게 하면 회계한테 야 닥쳐라. 회계 네. 왜냐면 회계는 기준이고 법은 더 세니까 거기는 닥쳐라라고 회계가 알겠습니다. 여기는 야 보험법 닥쳐라. 우리 시가로 평가하는 거 인정하지 못해. 야 너랑 나는 동등한 관계거든. 나도 법이야 이놈 새끼야. 아 미안해.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법률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률에 따라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평가익 잡으면 그 세법 인정해요. 그럼 당연히 세무적 없겠죠. 방금 했던 건. 그래서 세무적 없으니까 얘는 말문제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임의평가증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이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계정 과목 이상해요. 계정 과 신경 쓰지 마세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산 올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수익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계정 과목에 너무 제발 연연하지 마시기. 법인세에서. 자,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법률에 따른 유형 무형자산 평가이익이 아니라 그냥 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이익을 잡은 거잖아요. 그럼 세법은 요 평가이익 분께 끊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이게 PPT를 띄울 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이거 회계 처리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해보죠. 일단 바로 해볼게요. 일단 이제 요거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장부는 수익을 100 늘렸죠. 수익이 100 늘었어요. 하지만 세법은 수익이 100이 늘지 않습니다. 0입니다. 0. 그래서 장부는 수익 100 증가시켰지만 세법은 수익이 빵이죠. 빵. 그러면 세법상 수익에서 차감해야 되겠죠. 100을 0으로 하려면. 그래서 세법상 수익에서 차감. 그럼 우리가 수익에서 차감은 어디로 가요? 차변, 수익, 대변, 차감, 차변, 감소. 수익 100. 그럼 요거 세법상 수익에서 감소하는 거잖아요. 요거 입금 불산입이죠. 그죠? 입금 불산입이고 그 다음에 자산의 차이 나죠? 장부는 자산이 차변에 있으니까 자산을 100 증가시킨 겁니다. 자산을 100 증가시켰지만
세법은 자산이 0인 거죠. 붕괴 없다라는 건 0. 그럼 자산을 감소시켜야죠. 장부상 자산은 100, 세법상 자산은 0이면 자산을 세법상 감소시켜야 돼. 100을요. 그럼 자산의 감소는 대변으로 가죠, 여러분들. 우리 자산의 감소는 뭐라고 해요? 세법상 자산의 감소. 또 마이너스이고, 그렇죠? 마이너스이고, 그렇죠? 마이너스이고.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회사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을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수익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여기 뭐 과목 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런 거 적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금 불산입이 나왔죠. 요 차감 조정이잖아요. 차감 조정인데 딱 봐도 장부하고 세법의 자산 차이가 납니다. 자산 차이가 나는데 차감 조정이 마이너스 유보가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중에는 되셨죠?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좀 많이 중요한 부가가치세 쪽입니다. 부가가치세. 여기. 자, 부가가치세 좀 해볼게요. 회계일급 배우셨으니까 여기는 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러분들. 자, 보자. 여기요. 자, 보시면 자, 부가가치세 설명은 안 할게요. 회계일급 때 아마 선생님들이 부가가치 설명 좀 해주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주인공은 갑이에요, 갑. 갑. 자, 뭐냐면 갑이 5월 7일 날 물건을 110원 주고 산 거예요. 알죠? 110원. 그럼 우리가 이 갑이 A한테 매입한 거잖아요. 110원에. 예, 그랬을 때 이렇게 매입하면서 부담한 세액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매입세액이라고 하죠. 매입세. 그죠? 이게 짜증나죠? 갑자기 회계 갔는데 갑자기 부가가치가 나오고. 맞죠? 법인세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법인세가 어려운 이유가 법인세만 할 줄 알았더니 뭐 다른 것도 계속 나오는 거야. 소득세도 갑자기 나중에 또 나오고. 물론 소득세는 뭐 여러분들이 뭐 회계 처리 같은 건 없으니까 비교만 하면 되지만 이게 막 짜증납니다. 갑자기 막. 그죠? 아니지 말고요. 이게 그러니까 고통은 스럽지만 실력은 팍 늡니다. 진짜. 이거 하다 보면. 맞죠? 왜냐하면 같이 복습이 되거든요. 또. 자, 그래서 요 10원은 매입세액입니다, 여러분들. 알죠? 갑 입장입니다. 갑 입장. 알죠?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 그래서 이게 주인공이라고. 알죠? 가끔 선생님이 이거 매출세액 아니에요? 이건 A고. 알죠? 주인공 갑이에요. 적어 놓을게요. 자, 매입세액이고요. 이 매입세액은 원칙이 공제가 돼요, 불공제가 돼요? 원칙은. 그렇죠, 공제죠. 아마 여러분들이 불공제세 막 외우고 계실 거, 뭐 접대비, 뭐 비용업무, 소형순자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이 10원이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고 가정할게요. 이거는 매입세 공제죠. 빼기 10 해주는 거니까 매입세 공제.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소비자한테 판관해 볼게요. 자, 갑 입장에서요. 소비자한테 물건을 300원에 팔면 300원만 받아내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10% 30원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갑은 30원이 뭐가 돼요? 그죠? 매출세액이다라고 하죠. 30원은 매출세액. 약간 세법이 좀 약간 양아친 게 매출세액은 어떻게 돼 있냐면 매출하면 부가가치를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출하면 경우에 따라서 안 내도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매입세액은 불공제도 있잖아요. 그죠? 약간 양아치라고 생각이 좀 약간 들긴 해. 맞죠? 보시면 우리 입금 쪽은 거의 되게 간단하거든. 나중에 근데 송금 쪽은 엄청나게 규정이 많아요. 비용 쪽은. 왜냐면 비용이 좀 높아지면 세금 주니까 엄격한.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7월 25일 날 20원 내고 마무리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30원 냈다가 10원을 돌려받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원래는. 맞죠?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매출세액과 매입세 공제액을 어떻게 보냐라는 거예요. 알죠? 자, 일단 회계 처리 해볼게요. 회계 처리. 이 회계 처리가 안 보이시면 큰일 난다. 안 보이시면 물론 제가 오늘 다시 회계 1급 그 단톡방에 회계 처리 이렇게 올리긴 할 거예요. 알죠?
해볼게요. 자, 갑이 5월 7일 날 A한테 물건 110원 주고 샀죠. 이 물건이 상품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알죠? 상품이면 현금은 110원 나갔지만 우리 110원 부담한 것 중에서 나중에 낼 세금에서 10원은 빼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은 100원 주고 산 거지 110원 주고 산 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메인 매출점 입력할 때 여기는 상품이 아니라 원재료 100원 이렇게 잡힐 거예요. 맞죠? 그리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잡히죠. 요건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자산이라고 배우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합니다. 믿어 의심한다고요? 자산. 맞죠? 기억하시고 농담. 자산입니다. 농담이에요. 나도 무시하니? 네, 그렇죠. 저야 새물고 맨날 수업하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지 뭐. 맨날 강의하다 보니까. 저도 강의 안 했으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6월 7일 날 소비자한테 330원에 팔았죠? 판 게 이게 매출이라고 가정. 그럼 매출은 얼마예요? 6월 7일 날 330원에 팔았을 때. 300원이죠. 왜냐면 30원은 세무서에 갖다 낼 부채지 내가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분기가 끊길 때 차변에 현금은 330원 들어오지만 뭐 대변에 뭐 제품 매출 이렇게 300원 잡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아마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잡힐 거예요. 부채죠, 여러분들? 부채. 이건 부채고. 부채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매입세 공제액 있죠?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 공제될 때만 써요. 알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 절대 안 나옵니다. 맞죠? 아마 여러분들이 접대비 그 불공제 걸 때 어떻게 떠요? 접대비 그냥 110원 잡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매입세 공제액은 우리가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 그 여러분들이 아마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니까 그 85페이지 가로 9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있죠? 교재. 89페이지 예, 가로 9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다가요. 101페이지라고 써요. 101페이지. 가로 9번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다가 101페이지라고 적어주시기 가지 마시고 101페이지라고 적어주시고 그럼 알아서 교재 보고 가시겠지 뭐. 알죠? 그래서 101페이지 가시면 매입세액에 대한 게 있어요. 어차피 오늘 할 겁니다. 알죠?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공부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매출세액 따로 공부하고 나중에 저 뒤에서 매입세 공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매출세액 가졌으면 매입세도 같이 공부하셔야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만큼 복습량이 줄어요. 나중 가면. 아시죠? 주의. 예. 그래서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예. 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또라이를 냅니다. 알죠? 나중에 이제 실기 풀어보시면 미친놈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뭐냐면 이걸 비용 처리 회사가 막 받아들여요. 이걸 막 세금과 공과 막 처리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시험 냅니다. 그렇게. 그죠? 받아들이셔야 돼. 또라이들을 실기하실 때 이제.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부가세 대급금을 회사가 예, 비용으로 계상을 한 거예요. 알죠? 왜 송금불산입 항목에 들어보세요. 내가 110원 지출했지만 10원은 돌려받을 거죠. 그럼 돌려받으면 나는 100원 지출한 거지 최종적으로 110원 지출한 게 아닌 겁니다. 다시. 자, 내가 110원을 지출했지만 실제로는 110원을 지출했지만 10원은 돌려받을 거잖아요. 돌려받았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는 순자산 지출액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순자산의 감소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100원 낸 거예요. 100원. 그래서 이 10원은 예, 우리가 순자산의 감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감소했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 제발 여기도 110원인데 1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순자산의 감소가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회사가 요걸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바로 송금불산이 나옵니다. 왜 송금불산이 되세요? 비용 아니다. 오케이? 분기 안 끊어도 되겠죠, 여러분들? 말로 할게요. 천천히. 회사는 비용 처리했지만 세법은 요거 비용 아니에요. 물론 미래 비용이긴 하지만 무시하시고 지금 일단 지금 당장 우리 올해 세무정하는 거니까 송금 불산입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 처분은 뭐예요? 장부는 세법은 자산이죠. 야 이거 자산이잖아. 근데 너는 비용 처리했어? 그럼 세법상 자산이 많아야지, 증가해야지. 오케이? 좀 되시겠어요? 자산이 많으니까 플러스 유보. 되세요? 어차피 송금불산입 가산조정인데 자산의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장부는 비용 처리했으니까. 맞죠? 자산의 차이가 나는데 가산조정이면 유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101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101페이지 가십니다. 교재. 자, 교재 101페이지 가시고. 자, 거기 101페이지 그 중간쯤 보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취급 보이세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거기에서 첫 번째 칸에 종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밑줄 좀. 공제 매입세액 비용 처리 시 밑줄 치시고. 공제 매입세액 비용 처리 시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뭔 뜻이냐면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데 회사가 비용 처리 시 이 말이에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오른쪽에 법인세법상 규정 보이세요? 오른쪽에 법인세법상 규정 거기에 밑줄 송금불산입 유보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매입세 공제되는 걸 만약에 비용 처리하면 송금불산입 유보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요. 오케이? 자, 근데 같이 해볼게요. 자, 해보실게요, 화면.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보실게요. 자, 근데 만약에요, 얘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 110원 지출한 거 있죠?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가 좀 지울게요. 여기만. 만약에 얘가요, 만약에 5월 7일 날, 갑이 뭘 했냐면은 A한테 접대했대요. 접대했대요. 접대하면서 110원 부담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죠. 5월 7일 날. 이거는 여러분들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접대다라고 하면 5월 7일 날은 분기가 이렇게 끊기죠. 접대비 110원이잖아요, 그냥. 110원 대변에 현금 11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동의되세요? 요거. 그러면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는 분명히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요. 아까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액은 분명히 그걸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매입세액 공제만큼은 순자산의 감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0원 지출했지만 어차피 10원 돌려받는 거니까 100원만 지출한 결과죠. 이해되세요? 하지만 매입세 공제는 110원 지출했는데 10원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죠? 못 돌려받아요. 이거 진짜 110원 지출한 거야, 실질적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는 순자산의 감소가 맞다라고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매입세 불공제를 비용 처리했대요. 이건 잘한 거예요. 세법도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처리하면 세법도 매입세 불공제는 접대비 110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는 세무종이 없어요. 되시겠어요? 그렇죠? 이건 세법상 비용 맞아요. 오케이?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가끔씩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자 들어보실게요. 만약에 이럴 수 있죠. 이게 만약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래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보시면 이게 장부고 세법이면 세법도 얘랑 똑같죠. 근데 만약에 이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인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대요. 그럼 세무종 있을까 없을까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한 거대. 근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대.
회사가 비용 110? 그러니까 평균 110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근데 세법은 요거는 차량 운반고라는 자산돼야지. 맞죠? 아니 비영업용 소형차 구입했으면 글쎄 어떡하지? 저 그때 차량 운반고 잡혔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차량 유지비 말고요. 이게 우리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이면 차량 운반가 110원 잡히잖아요. 100원이 아니라. 알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대. 우리처럼 이런 또라이를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미친놈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 미친놈들이 나와요. 알죠? 안 풀어보셔서 그래. 나중에 기출문제 푸시면 미친놈들 많이 나와요. 알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세법은 야, 너 비용 아니다. 송금 불산입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송금 불산입 110원 유보돼야죠. 이때는. 자산이 세법이 많잖아요. 맞죠? 많으니까 유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해하지 마실 게 내가 매입세액 불공제는 순자산의 감소가 맞아요. 맞으니까 세법도 인정하는데 그게 자산이 잡혀야 되는데 혹시라도 비용 잡았을 경우에는 그때는 세무종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매입세액 불공제는 그게 자산돼야 될 놈이냐 비용될 놈이냐도 신경 쓰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101페이지 갑니다. 자, 101페이지에 2번 불공제 매입세액 보이세요? 맨 아래에 종류에서 2번 불공제 매입세액 보이세요? 제목? 거기에 밑줄 좀 불공제 매입세액에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진한 색 보이세요? 그 진한 색을 지워주세요. 지워. 화이트로 발라주세요. 동그라미 1번을 그냥 화이트 같은 걸 발라주세요. 더 믿으시고. 거기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화이트 발라가지고. 화이트나 뭐 수정펜 같은 거. 거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뭐라고 적으시냐면 의무 불이행이 아닌 불공제 매입세. 의무 불이행이 아닌 불공제 매입세. 의무 불이행이 아닌 불공제 매입세.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그렇게 일단 지금은 그렇게 하시고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밑줄. 의무 불이행으로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실게요. 자,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분은 원칙적으로 송금으로 인정해요. 알죠? 분명히 순자산의 감소가 맞거든. 못 돌려받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세금 계산서를 안 받은 거예요. 우리 나중은 아니에요. 솔직히 배우긴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미수치하면 매입세 불공제거든요.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되면 또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하면 또 매입세 불공제고. 맞죠? 또는 우리 업무와 관련돼서 매입해야 되는데 업무 무관이면 또 불공제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얘를 세법에서 만약에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너 의무 불이행했네? 나쁜 놈 시키 했는데 법인세에서 송금으로 인정할게. 우리는 원래 매입세 불공제 원칙이 송금이란다 라고 하면 제재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법인세에서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의무를 위반한 불공제면. 되실까요? 그래서 오른쪽 밑줄.
오른쪽 법인세법, 죄송해요. 그 동그라미 2번 밑줄 씌었죠?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짝대기의 밑줄, 세금계산서, 미수취, 불명분, 매입세. 여기서 불명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됐다라는 뜻입니다요. 그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짝대기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의 밑줄 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법인세법상 규정의 송금불산입 보이세요, 여러분들? 송금불산입 밑줄 치시고. 거기다가 가로치시는 나중에 적을 거지, 나중에 할 거지만 가로치시고 기타 사유출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송금불산입 옆에다가 가로치고 기타 사유출 적으시면 돼요. 세법이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죠.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회사가 만약 비용 처리했대. 오케이? 그러면 이건 당연히 우리가 사유출이 돼야죠. 왜냐면 회사가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은 영원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정책 목적상이요?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부당하게 유출한 걸로 보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부당한 유출이니까 우리가 사유출이 되겠죠. 그래서 사유출인데 우리 다시 사유출은 배당, 상여, 귀속자에 따라서 배당, 상여, 기타 사유출, 기타 수도 넷 중에 하나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매입세액은 누구한테 내요? 세무서에 내죠. 세무서는 국가 등이죠. 국가 등한테 상여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귀속자가 국가면 이때 무조건 사유출은 기타 사유출이에요. 추가적인 세금 부담 어떻게 때려? 국가요. 국가한테 추가적인 세금 부담 때려서 이런 말이 어딨어요. 맞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중에 사유출 중에서 귀속자가 국가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가요. 아셨죠?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 위로 올라갈게요. 그 동그라미 1번 아까 고치셨어요. 의무 불이행이 아닌 거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의무 불이행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의무 불이행이 아닌 불공제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디 있냐면 첫 번째 짝대기 밑줄. 영수증을 발급받은 매입세액의 밑줄. 영수증을 발급받은 매입세액. 영수증 발급받은 뭐 잘못된 거예요? 아니, 세법이 야, 적격증명서를 받아야지. 영수증 받으면 어떡하니? 저거요. 영수증 받은 법인세는 송금 인정해줘요. 알죠? 나중에 좀 배우시게 될 거지만 그래서 이건 의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금계에서 받아야 돼, 강제야.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짝대기 밑줄 면세사업, 토지, 접대비 관련 매입세. 여러분들 접대비는 의무 불이행은 아닙니다. 맞죠? 접대는 분명히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야, 그거 좀 안 좋은 거 아니니? 불공제하게 되는 거고. 됐죠? 면세사업은 여러분들 우리가 불공제가 되는 게 의무불이행 아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짝대기 밑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 이거는 우리가 업무와 관련이 있냐 없냐 파악 못하니까 그냥 업무와 관련 없다라고 간주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했던 의무 불이행을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의무 불이행이 아닌 불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른쪽에 밑줄 그 법인세법상 규정의 송금의 밑줄 송금 산입은 아닙니다. 그렇죠? 송금 산입이 되려면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그렇죠? 송금의 밑줄이시고 됐고요. 근데 오른쪽에 혹시 그 주석에 자산 계상부는 추후 송금 인정 보이세요? 보이세요? 밑줄 좀. 자산 계상부는 추후 송금 인정이 밑이시고요. 거기다가 송금 불산입 유보라고 돼. 송금 불산입 유보. 송금 불산입 유보. 자산 계상부는 추후 송금 인정. 그러니까 단기에는 송금 불산입 유보해야 돼요. 회사가 비용 처리해도 세법은 일단 자산 잡혀야 되는 거니까. 알죠? 자, 됐습니다. 매출세액은 우리 시험에 내지 않아요. 매출세액은 그냥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맞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매출세액이 입금이 되면 안 되지. 세무세 갖다 낼 부채인데. 맞죠? 근데 회사가 또라이처럼 수익 처리하진 않아요. 우리 시험에 그건 내지 않습니다. 맞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3장이 끝. 우리 언제 쉬었죠?